자, 오늘은 합의와 총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합의와 총유는 어떤 단체적인 또는 조합체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합의와 총유는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다음에 자,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와 합의와 총유가 있다는 거. 자, 공유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인 지분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은 자유롭게 공유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재산권 저당도 잡을 수가 있죠. 지분에는 저당권 등기가 설정될 수 있고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등기법에서 지분이라 할지라도 전체 공유자 중 자기 지분만 먼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보전 등기만큼은 자, 토지의 일부에도 보전 등기가 들어올 수는 없고 지분, 전체물의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권리인 일부인 지분으로 먼저 한 명이 자신의 지분으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전체 한 필지 중 일부를 보전 등기 신청할 수도 없고 토지의 일부가 됐건 또는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됐건 지분상으로는 보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전 등기가 돼 있고 공동으로 소유한 후에 각자의 지분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게 공유 재산이고 합의는 절대 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합의에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로 가야 됩니다. 자, 합의에는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조합체 전원에 조합원 이름이 등기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전원의 동의를 받고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합의이기 때문에 조합의 재산을 합의라 그러는데 그 조합원 구성원들의 이름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그 이름상에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지분이 상속된다 하면 틀린 문제입니다. 합의에는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합의라 그럽니다. 자, 합의는 총유와 합의는 뭐 하나만 생각한다?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합의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합의는 공유물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이것을 합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리고 합의물을 처분,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행위는 여전히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공유재산과 합의재산에만 각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와 합의입니다. 총유는 조직적 성격이 아주 강한 재산 형성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정관과 규약에 의해서 보전 행위를 하는 것이지 사원 각자가 취득과 상실이 자유로운 사원이 각자 단독으로 보전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총유에서만큼은 사원이 각자가 보전 행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전 행위를 한다? 정관과 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전 행위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하지만 공유와 합의는 구성원 각자가 보전 행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의물에 대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죠. 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조합체의 해산이 돼야지만 해산 행위를 해야지만 합의가 종료되고 합의물 전체가 양도돼야지만 합의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합의물의 분할에 관해서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다시 준용했죠. 하지만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지분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각자의 동의로 전원의 동의로
합의를 해산한다든가 또는 합의문을 양도할 때 그때 자, 공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곧 총유가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곧 문중재산, 종교재산의 재산적 관계를 총유로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이것을 총유로 봅니다. 그래서 합의는 조합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총유는 집합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유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집합, 조직의 정관과 어떤 규약 또는 계약에 의해서 물건의 총유에 관련된 행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및 처분만큼은 반드시 사원총의 결의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종교단체 담임 목사가 단독으로 사원총회 즉 재정장로회의 결의가 없이 목사의 단독적인 교회 재산 처분 행위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단독으로 하는 계약 자체를 표현대로 봐서 교회가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표현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재산을 이행할 책임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총유 재산은 반드시 관리와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또는 재정장로회의 또는 문중회의에 결의가 있어야 처분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구성원으로서 그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과 규약에 쫓아서 해야 됩니다. 총유물의 관리, 사원의 권리 의무는 각 주의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소유권이 권리가 사용하는 사원의 권리 의무가 생기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주의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의 공동소유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 관련된 공동소유는 소유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만 공동소유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공유를 인정하는 재산권에는 지상권도 공동지상권자가 있고 전세권도 공동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지역권도 공동지역권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도 공동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에만 공동소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공동소유 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준공유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지역권, 저당권 이런 물권과 주식, 특허권, 광업권에도 공동소유가 될 수가 있다. 주식도 공동소유할 수 있죠. 특허도 마찬가지 광업권, 어업권도 공동어업권, 광업권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준공유관계라고 그런다. 자, 핵심은 꼭 소유권에만 공동소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러면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는 다수의 사람이 조합의 형태로 조합체의 성격이 강하죠. 자,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합의는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합의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자기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또는 합의물을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합의에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갖고 있겠죠. 내부적으로 자기 몫은 있겠죠. 하지만 전체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지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존 행위는 여전히 합의원, 합의 조합원이죠. 합의 조합은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하거나 또는 합의물을 양도했을 때 합의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자, 합의 재산에 대해서 합의자 중 한 명이 임의로 단독으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답니다. 합의 재산에 대해서 원래 지분이 등기가
되지가 않는데 자기 몫으로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보전 등기는 당연히 합의에서는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에 지분이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무조건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합의자가 사망했을 때 합의 지분으로 상속인은 상속하지 못합니다. 합의 재산에는 상속인이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가 다시 그 조합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또는 등기가 지분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합의 지분을 상속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상속자는 합의 지분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잔존 합의자의 비율대로 귀속돼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자, 합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합의 지분을 상속한다? 반드시 틀립니다. 합의 지분을 상속하지 못하고 다른 잔존 합의자의 비율대로 귀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엔 합의 지분을 포기했답니다. 자기 몫을 포기했답니다. 그러면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나옵니다. 자기 몫을 포기한 것이죠. 외부적으로 자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합의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등기가 어떤 형식의 등기냐가 중요하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합의에서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합의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합의에 지분을 합의 지분의 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럽니다. 자, 등기 명의인 합의자 조합원 명의인이 표시가 변경돼야죠. 이름이 빠져나와야 등기가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합의에는 반드시 지분에 대한 변경은 어떤 형식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 또는 합의자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합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죠. 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분으로 상속하지도 않습니다. 잔존 합의자의 비율대로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분이 반드시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죠. 자, 그리고 합의자에 대한 효력에 대한 변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합의 재산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 절차로 합의 재산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체의 해산이나 또는 합의물의 양도로 합의 관계는 종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합의는 반드시 조합원의 성질이니까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하지만 2명에서 1명이 탈퇴하면 1명이 남았을 때 합의는 당연히 종료된다 하면 안 됩니다. 1명이 남더라도 해산하지 않고는 그 합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명이어도 합의 재산은 유지가 되는데 1명이 나오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단독 소유가 이제는 되겠죠. 하지만 합의가 종료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합의의 종료는 그 조합의 해산과 해산 행위와 또는 합의물 전체의 양도로 종료가 됩니다. 조합체의 해산과 합의물의 양도로 해산과 양도로 합의 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의 재산은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외우시면 되죠. 첫째, 합의는 조합체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분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분이 등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합의문은 조합원 각자가 합의 재산을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각자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 각자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합의는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합원은 합의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합의 지분으로 상속하지 않는다. 합의 지분이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합의자 지분을 상속한다면 안 됩니다. 합의자의 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된다. 그죠? 합의자의 사망은 잔존 합의자에게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이 되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합의는 합의 조합의 재산이 변경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쓰지 않고 합의자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한다. 무조건 합유재산은요, 등기를 열람을 하게 보면 조합원 이름이 전부 다 기재가 돼서 등기가 나옵니다. 조합원의 지분은 절대 등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탈퇴해야 합유 재산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조합원의 재산적 변경을 한다.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합유 재산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합유 재산의 포기를 할 때 합유 조합원이 포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로 포기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조합원 명의 표시 변경 등기로 갑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합유자 포기를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돼야 조합원의 포기에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분, 공유 지분의 포기는요, 공유 지분, 지분권 이전 등기라 그러죠. 공유 지분은 지분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을 써도 맞습니다. 하지만 합유는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반드시 용어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합유는 지분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지분으로 상속할 수 없다. 그리고 합유는 구성원이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여전히 공유와 합유는 각자가 보전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은 총유로 갑니다. 총유는 조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체적인 성격이라고 그러죠. 합유는 조합체적 성격, 그 다음에 총유는 단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문중재산과 종교재산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협회도 해당하고 단체의 구성력으로 구성원들을 통제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성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합유와 총유는 여전히 지분을 잊지 않는다. 합유와 총유는 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분할 청구도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처분은 단체의 사원총회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유의 구성원들은 사용 수익의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을 상실하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상실하겠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총유만큼은 사원이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사원총회의 결의와 또는 정관, 규약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보존행위를 각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와 합유는 구성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총유 재산은 규약과 정관에 의한 것이지 사원이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리고 총유에 관한 판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총유는 특히 종교재산이 총유적 성질인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됐답니다. 두 개로 분열됐을 때 반드시 재산적 형성이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각각의 분열된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으로 총유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각각으로 재산이 귀속되지 않고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전체 총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두 개로 분할됐을 때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은 재산적 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됐을 때 예전의 판례는 교회 분열되기 전에 교회 재산은 각각 분열된 이후에 각각 구성원들에게 각각으로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 단어가 무조건 틀립니다. 각각으로 총유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교회 소속된 잔존 구성원에게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총유로 구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은 분열됐다 하면은 분열된 교회 재산은 각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에 각각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잔존 교회에 남아있는 구성원들만을 위한 그 총유적으로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재정장로회의 정당한 결의 없이 단독으로 담임 목사만의 인감을 날인해서 교회 재산을 처분 관리했을 때는 재정장로의 결의가 없을 때는 그 날인 행위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차를 이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효가 됐다는 것은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야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폐윤대리, 묵권대리든 폐윤대리든 성립하지 않습니다. 묵권대리와 폐윤대리가 성립하려면 계약 자체가 유효임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폐윤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는 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총유 재산을 재정 장로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담임 목사가 단독으로 도장을 날인해서 서명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불축의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여전히 교회로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어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뿐이죠. 하지만 교회 자체의 소유권이 이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유재산은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지만 또는 재정장로의 결의가 있어야지만 총유재산을 처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원총회, 재정장로의 결의가 없으면 담임 목사의 단독적인 계약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판례가 있습니다. 교회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 재산이 처분, 관리 행위가 아닌 단순한 보증행위는 보증행위죠. 보증.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보증행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재정장로의 정당한 결의 없이 단독으로 담임 목사만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회 재산을 처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의 보증행위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짓게 하고 재정상의 보증행위를 연대 보증을 쓴 거죠. 재정상의 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증행위는 상대방이 그 결의가 없었음을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 한해서는 유효가 되는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일 때 상대방은 당연히 재정장로회가 있었다는 것을 오인할 수밖에 없는 선이 무과실일 때는 그 계약은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특별히 증명을 해야지만 교회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진이 표시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처분과 관리 행위는 반드시 재정장로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교회의 보증행위는 상대방이 그 재정장로회의 결과를 없음을 선의로 모르거나 또는 과실 없이 몰랐을 때는 선이 무과실일 때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유효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증행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재정장로회의가 없었음을 모르는 경우나 또는 그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을 때는 재정 보증행위는 책임을 진다. 교회가 책임을 안 질 때는 그것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책임을 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처분과 관리 행위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든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정장로회의 결의나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처분과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사원총회 총유적 재산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총유 재산은 조직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자가 지분이 당연히 나오지 않고 반드시 각자가 보호전행위 할 수 있는 사원이 각자가 보호전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정관과 규약에 의해서 보호전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 반드시 처분과 관리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가 분할되기 전에 재산은 분할됐을 때 각각의 총위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잔존 교회에 남아있는 그 재단, 남아있는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위로 귀속되지 나가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할되기 전은 각자가 귀속된다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 총유와 합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합의와 총유는 절대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특히 합의는 조합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지분으로 상속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반드시 명의자 표시 변경 등기로 재산을 변경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공유와 합의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는 가능하나 총회에서는 사원이 각자가 보존행위 할 수 없다는 거. 자, 중요하죠. 그리고 합의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 특히 합의에는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합의 재산권 변경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한다는 게 중요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분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회와 합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